자, 그러면, 현재 전체 합격률의 91%대는 나오는 이 기술사에 대한 이 정보관리 기술사와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 여기에 같이 우리가 리뷰 미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제 이름은 그 강정배라는 사람이고, 저도 회사를 한 19년, 18년 정도 근무를 한 것 같아요. 그죠? 회사는 이베이 중심으로 근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옥시언, 지마켓, 티몬, 현대 이쪽 관련해서 직장 생활을 한 18년, 19년 정도 한 것 같고, 제가 그 기술사 합격을 한 게 2006년도에 합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06년도에 합격을 하고, 지금 현재 25년이니까, 그죠? 제가 14년도 정도에 ITP를 창업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사 따고 거의 한 8년 정도 있다가 회사를 창업했네요. 그죠? 창업을 했고. 이때가 이제 40대 초반이었으니까, 40대 초중반이었으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창업한 지 1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된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할 때 이 카페하고 그다음에 ITP 사이트를 잘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온라인 쪽으로는 이쪽에 있는 카페하고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모든 오프라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일 5일과 그다음에 주말에도 같이 공부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좀 더 효율성 있게 그렇게 하셨으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마 네이버 같은데 제 이름을 검색을 하면 제가 쓴 책이 좀 몇 권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쪽으로는 그래도 이름은 조금은 알려진, 이렇게 했고, 그리고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저는 2006년도에 합격을 하고 대외 활동을 좀 많이 했어요. 대외 활동을 그래도 한 5개 내지 6개 정도의 잡을 거의 같이 수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합격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좀 강의를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1번. 그다음에 대부분 제가 옥션 G마켓에서 PMO 총괄을 꽤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다음 달에 9월 달이죠, 그죠? 9월 달에 아마 삼성전자 강의 나가고 그다음에 한전 쪽에 한전 KDN 강의가 다음 달에 또 잡혀 있는데 그래서 보통 평일에는 좀 기업 강의 좀 많이 다녔던 거고 그다음에 그 1년에 그 책 한 권씩 썼거든요. 책 한 권씩 썼고 그다음에 일부 대학 좀 추강 좀 한 거 같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그 기숙사 자격증 있으면 나중에 그 심사위원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래서 평일에는 심사위원까지 다니고 그 평가위원, 심사위원, 뭐 서울시가 됐던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프로젝트 같은 거 그런 거 좀 나갔던 거. 그리고 밤에는 또 창업 준비를 또 한동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잡이 한 6개? 이 정도로 해서 그래도 보통 기술사 합격을 하고 1년에 사실은 회사 월급은 가계 생활비와 애들 교육 비용으로 다 썼던 것 같고, 대외 활동으로 1년에 한 1억씩 저금했거든요. 1억씩 저금을 해서, 그게 한 10년 동안 모아서, 그게 바로 그 ITP의 창업 자금이었죠. 이렇게 해서 저는 뭐 서른이 좀 늘어지는 것 같긴 한데, 저는 그 이 기술사 자격증을 잘 활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지, 그 다음에 기숙사 공부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잘 한번 판단해보고, 결국에는 그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 자, 제 소개는 그 정도만 할게요. 자, 우리 쪽에 기술사 이름은 P2란 용어를 써요. 프로페셔널 엔지니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국제 기술사도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민 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그 영어를 잘하거나 네이티브 수준으로. 이러면 기술 이민을 가셔도 된다. 아무튼 P2는 아무튼 국가에서 보증한 IT에 대한 전문 기술자를 보증하는 자격증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시험이라는 것을 먼저 인지해야 되고. 자, 이쪽에 있는 기술사는 우리나라의 기술사가 한 65개 종목이 있거든요. 65개 종목 중에서 IT에 해당하는 게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정보관리 기술사, 두 번째가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 세 번째가 정보통신 기술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여기 앞에다가 가장 먼저 쓰는 게 이 종목명이에요. 이 종목을 3개 중에 하나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개 이름을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3개 중에 대부분 이쪽을 가시겠지만 그래서 이름은 일단 기억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합격을 해가지고에 대한 베니핏은 동일합니다.
자, 베니핏은 동일한 거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쪽은 나중에 이제 시험 과목이 한 14개의 시험 과목이 있거든요. 이걸 우리는 도메인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도메인, 주제, 뭐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냥. 자, 이렇게 쓰고, 이쪽은 IT 경영 전략 및 소프트 공학, 그다음에 AI, 뭐, 요런 중심으로 시험을 보는 시험이 이쪽에 있는 그 정보관리 기술사고, 약간 이거보다는 컴퓨터나 하드웨어나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데이터 센터 뭐 이런 쪽으로 두세 문제가 더 많이 나온다. 그러면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 이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통신 쪽으로 한 좀 더 많게는 70% 정도가 통신 쪽 종목이다. 이러면 이쪽에 있는 이 정보통신기술사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1년에 두 번 있고요. 이쪽도 1년에 두 번 있어요. 그죠? 이쪽만 1년에 세 번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보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보는 주기는 뒤에 있겠지만 1월 달과 2월 달에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4월 달과 5월 달에 한 번 있고요. 마지막에는 7월 내지 8월 달에 한 번 있고, 마지막 시험이 그래서 8월 23일 날, 지난주에 그래서 끝났어요. 그죠? 요렇게 끝났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과를 하시면 내년 1월, 2월 달이 첫 시험일 겁니다. 붙을 확률 한 1, 2% 봅니다. 제가 6개월 만에 붙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 기수 중에 용재 기술사라고 한전 쪽에 근무한 직원이 있는데 3개월 만에 또 붙어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ITP의 이 기필반의 최상단은 6개월 안에 붙을 수 있는 진짜 보증수표거든요. 그렇게 최상단에 있는 분들은 6개월 이내에 붙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한 18개월을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횟수를 치면 한 다섯 번째 이 정도에 붙어서 나갈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한 번 시험을 볼 때 이쪽에서는 한 700명 정도가 시험을 신청하고 이쪽은 50명 정도가 시험 신청하고 이쪽은 250명 정도가 신청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기본적으로 유사합니다. 그래서 자, 나머지는 넘어갈게. 응시 자격 조건이 있는데 요새는 기사를 따고 4년 이내에 붙는 분들도 시험을 봅니다. 왜냐하면 합격 기간이 1, 2년이 걸리기 때문에 1, 2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도 준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좀 점프업을 한다든지 본인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미리 공부하는 30대 초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죠? 그렇게 되고. 자, 전공은 상관없어요. 자, 전공은 상관이 없어요. 예, 그렇지만 그래도 ICT를 전공으로 하는 게 기본 지식이 쌓인 분들이니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죠? 그래도 전공자가 훨씬 유리합니다. 물론 법학과 출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중국어과 출신도 있어요. 그죠? 근데 중국어과 출신과 법학과 이런 출신인 분들도 ICT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분들은 모두 시험을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렇게 해서 1차 필기 시험인데 예전에는 합격률이 한 10%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합격률이 10%도 안 됩니다. 지금의 합격률은 후하게 져도 6%입니다. 후하게 져도. 그래서 어떤 때에는 2 내지 3%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카페에다가 야, 너무 합격률 적다. 건축 토목 기술사는 10% 정도 붙는데 우리는 왜 10%도 안 되냐? 이런 글을 제가 사실은 지난주도 쓴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약간 좀 보는 게 그죠? 합격해서 보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1년에 시험이 세번이니까세번을 기준으로 하면 그래도 25명씩 3번 정도 붙으니까 한 75명 정도가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된 내용이 앞에 있는 이 정보관리 기술사와 컴시용 중심으로 하면 1년에 세번이니까한 75명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를 할게요. 750명 정도가 한 회차에 시험을 신청을 하고 이 중에 그죠 참여를 하는 사람들은 650명. 자, 650명 중에서 75명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래야 붙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650명이 다 공부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ITP에서 전체 평균 합격 기간이 80 내지 100%를 현재 차지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
지금의 심화반의 출석률을 보면 안 좋습니다. 이렇게 합격률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출석률은 60%대인 거. 매주 나오는 분들은 60%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머지 40%는 이과를 하거나 발만 거치고 프로젝트가 바빠서 회사가 바빠서 현재 와이프랑 이혼 중이라. 아무튼 기타 사유는 진짜 많아요. 그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음, 현재 지금 출석률은 7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진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한 20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하루에 한 4~5시간 공부를 한다. 이분들은 200명도 안 되는 것 같고, 대부분 그냥 시간이 되면 공부하는 거고, 바쁘면 공부를 못 하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본 결과는 200명이 진짜 공부하고 이 중에 75등 안에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진정한 경쟁률은 3대 1입니다. 3대 1. 그러면 어차피 1년에 3번이기 때문에 덜컥 붙어서 나갑니다. 거기서만 덜컥은 본인한테 맞는 문제도 많이 나오고 또 치밀하게 공부를 하면 모든 게 또 찍어주니까 거기서 붙어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 137회가 끝났어요. 그죠? 137회가 끝났습니다. 137회가 끝났고, 자, 그러면 내년 1월에 있는 게 이제 138회, 139회, 140회, 요렇게 남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이상적인 건 내년 8월 달 정도에 시험이 있으니까, 그죠? 내년 8월 달에 있겠죠? 7, 8월에 있겠죠. 그죠? 여기에 붙어서 나가면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정은 한 요때쯤에서 붙어서 나간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내년 1월 달에 붙어서 나간다. 그러면 저같이 평일 기준으로 하루에 6시간은 해줘야 됩니다. 하루에 6시간 정도에 저는 어떻게 공부했냐면 업무 시간은 업무 시간 다 끝났어요. 그리고 틈틈이 업무 시간에도 좀 볼 것 좀 봤어요. 관련자로. 그렇게 해서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공부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때가 붙을 때가 분당이었는데. 그리고 저는 택시 타고 집에 갔어요. 자, 그 정도를 해낼 자신이 있다. 그러면 1월 달에도 붙을 수 있어요. 일단은 본인이 기본머리가 있다고 가정하에서. 그러면 이 정도는 아마 붙을 수 있을 거다. 얘기가 되는 거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평균 합격 기간은 140회가 아니라 141회, 142회. 따라서 아마 여러분들이 노멀하게 공부를 한다. 이러면 합격 기간은 142회가 될 겁니다.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이 될 겁니다. 자, 합격한 다음에 뭐가 좋아요? 이거는 모든 얘기를 하고 뒤에 제가 한 10분 동안 아마 할당이 되어 있을 거예요. 나 오늘 그 다음에 이경희 기수사가 올 거니까 그분이 딱 합격 기간 안에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얘기는 한번 보는 걸로 하고, 자, 기필반은 저한테서 안 배우고 병건한테 배운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권 기수사한테 배운 것 같으니까 그 친구의 합격 후기도 한번 들어보시는 걸로. 아무튼 저는 6개월 안에 끝났어요. 6개월에 끝날지 좀 이따 오는 18개월 걸릴 건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된다. 자, 자, 세 가지는 기억하세요. 자, 요렇게 보는 걸로 기억을 하시고. 자, 나머지 넘어갈게요. 아무튼 지금의 합격 기간은 한 7%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컴시행이 됐든 정보관리기가 됐든. 그래서 실제 현재 650명이 현장에서 시험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회차에 한 25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넘어갈게요. 아무튼, 현재 뭐 인원이 많이 아무튼 많이 뽑든, 인원이 적게 뽑든, 현재의 한 80 내지 한 90%대, 어떤 때는 100%? 이 정도가 현재 카페와 지금 현재 ITP에서 합격자가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뒤에 뭐 현황은 다시 얘기하겠지만, 아까도 잠깐 얼핏 얘기했지만, 50%는 아무튼 중간에 포기하는 것 같아요. 50%는 다양한 목적으로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주변을 좀 정리하고 오셔야 됩니다. 본인이 막 무턱대고 공부하지 말고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내가 할 준비 혹은 본능적으로 할 여건 이거를 좀 만들어 놓고 왔으면 좋겠고 그다음 한 번 빠지면 대부분 포기로 갈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결석, 지각 이게 가장 안 좋습니다. 그래서 쭉 나갈 수 있는 좀 회사처럼 지속 가능성이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고 오면 좋겠다.
자, 뭐 때문에 공부를 할 거예요? 이건 뒤에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지금은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의 가장 나이대가 많은 분들은 36, 7세부터 45세. 요 나이대가 지금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70%. 제가 봤을 때. 제가 우리나라 나이로 36살 1월 달에 붙었거든요. 만으로는 34살 붙었고, 지금 벌써 붙은 지 지금 딱, 올해 딱 만 20년째 됐거든요. 그래서, 이 나이대가 제일 많습니다. 이 나이대가 제일 많고, 30대 초반에 한 10% 있는 것 같고, 35세에서부터 67년생, 혹시 혹은 65년생 요 사이가 전체의 한 15%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좀 나이가 있으면 67, 66년생 요 분들이 아직도 붙어서 나가고 그다음에 아직 조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나 지금 기사 딴지 2년밖에 안 됐어요. 하지만 어차피 공부 기간 2년 잡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회사로 이직할 거예요. 이런 분들 미리 공부합니다. 미리 공부를 해서 그 장기적으로 이렇게 전략을 좀 거시적으로 잡는 스마트한 친구들도 생각보다 많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본인은 아마 이 나이대에 있을 거예요. 그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과목은 이렇게 14개의 과목입니다. 14개의 과목이 있는데 첫 번째가 IT 경영 전략. 경영 쪽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냥. 경영 쪽에 관련된 내용. 그래서 기획서에서부터 발주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프로젝트에 대한 경제성 판단 기법. ROI가 됐든 MPV가 됐든. 그러면서 기업에서는 요새는 뭐 AI가 대세니까 AI를 통해서 요새는 감독학습, 무감독학습, LLM, 챗GPT 이런 것을 통해서 AI 시스템 같은 거 많이 만들어요. 혹은 사업 기획 많이 해요. 그죠? 기업에 대한 경영 쪽 내용 생각보다 많아요. 그죠? 그다음에 비즈니스 판단도 많고 이런 것들을 삼성 SDS, LG CNS, SK CNC 이런 업체들은 이런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IT SM이라 부르죠. 그죠? IT 서비스 관리. 자, 이런 쪽에서가 한 세 문제 정도 나옵니다. 아직 제가 문제의 개수도 얘기 안 했네요. 그죠? 문제의 개수는 뒤에서 나오는데 지금 아예 딱 제가 설명을 해주죠. 1교시는 9시부터 시험을 봐서 10시 40분에 끝납니다. 10시 40분. 이게 1교시입니다. 자, 9시부터 10시 40분까지 시험 봅니다. 시간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서 문제의 개수는 제가 칠판에 로드맵 강의가 원래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 지금 카메라가 안 돼서 그냥 여기 PPT에서 설명할게요. 1교시는 13문제 중에서 10문제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 문제를 선택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본인이 공부한 거를 13개 중에 10개를 선택합니다. 음. 이게 바로 1교시형이죠. 그죠? 이게 바로 1교시형입니다. 1교시. 그리고 한 번 작성을 하면 1.2 내지 1.4페이지를 써야 됩니다. 이게 1교시의 특징이죠. 그렇게 해서 10개를 쓰면 페이지가 어디서 끝난다? 14페이지에서 이렇게 끝납니다. 이렇게. 합격했던 사람들의 답안지를 바로 보여줄게요. 바로 보여줄게요. 중국어과 출신의 앙상용이네요. 그죠? 제가 예전에 심화반까지 했으니까, 그죠? 따라서 안상용 기술사처럼 이렇게 해서 14페이지로 써줘야 됩니다. 14페이지. 지금 어디 한도가 지금 날라갔네요. 그죠? 14자여야 됩니다. 14. 여기가 14자여야 돼요. 14여야 돼요. 이렇게 끝납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 문제는 그죠? 13개 중에서 10개를 쓰는 게 1교시형입니다. 1교시형. 자, 그거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10개를 쓴다. 그리고 쉬는 시간은 20분입니다. 매 교시는 20분 동안 쉽니다. 20분 동안. 요때 5% 정도가 귀가합니다. 이 시험은 나한테는 이미 좀 안 될 것 같다. 학원을 안 다니는 어벙한 친구들. 학원 안 다니고 공부한다? 최악의 공부 방법입니다. 그죠. 최악의 공부 방법입니다. 자, 1교시가 끝났습니다. 2교시로 들어갑니다. 2교시는 11시부터 시험을 봐서 모든 시험은 다 100분입니다. 12시 40분에 끝납니다. 12시 40분.
자, 이때부터는 2교 시험입니다. 2교 시험. 2교시의 공통점은 6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하는 시험입니다. 4개는. 따라서 2개는 선택 안 해도 됩니다. 문제는 전체 몇 문제다? 이렇게 6문제가 나옵니다. 6문제. 지문이 좀 늘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6개 중에 4개를 쓰는 시험이고, 한 문제당 걸리는 시간은 25분입니다. 25분 곱하기 4문제. 요렇게 해서 100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1교시는 10분당 하나입니다. 10개 10분, 10문제 곱하기 10분. 요렇게 해서 100분이 걸리는 게 1교시라면 2교시, 3교시, 4교시는 6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하는 시험이 바로 뭐죠? 2교시형입니다. 자, 시험 범위는 1번부터 14개의 도메인입니다. 14개의 그리고 한 페이지에 3페이지를 넘겨주는 게 이상적입니다. 3페이지 곱하기 4문제. 요러면 14페이지 어디에서 끝납니다. 요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 1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 3교시로 접어듭니다. 따라서 12시 40분에 끝나기 때문에 2교시가 1시간을 쉬면 1시, 그죠? 1시 40분부터 2교시형으로 들어갑니다. 2교시. 시간을 기억하세요. 자, 그렇게 해서, 그죠? 1시 40분부터 시험 봐서 3시 20분까지 봅니다. 이게 3교시입니다. 3교시. 동일합니다. 6개 중에서 4개를 쓰는 시험이다. 이제 집에 가는 사람은 없어요. 어차피 지금은 이제 붙을 사람들만 최선을 다해서 봅니다. 그러면 3교시가 끝났겠죠, 그죠? 예. 자, 그러면 4교시 마지막 교시 들어갑니다. 3시 40분부터 시험을 봐서 언제까지 본다? 5시 20분까지 시험 봅니다. 5시 20분. 동일합니다. 6개 중에 4개를 씁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카페를 보시면 바로 지난주에 봤던 시험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또, 이날 또 거의 10시까지 또 기출문제 풀이까지 같이 다 했어요. 그죠? 자, 여기를 보면, 카페를 보면. 그래도 카페도 회원이 몇 명이냐? 그래도 3만 5천 명이 넘어요. 아무튼 기술사 공부할 분들은 다 이 방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출제자들도 이 방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냥. 어차피 제가 강의한 지가 20년 됐기 때문에 그래도 80%는 저한테서 배운 분들이 출제를 낼 거예요. 그냥. 여기서 출제를 하고 있다. 자, 일주일 전에 시험을 봤던 137회 문제 잠깐 볼게요. 여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자, 문제 잠깐 수준 볼까요? 문제 수준 보죠. 문제 수준 봅니다. 아, 요렇게 나왔네요. 그죠? 요렇게. 화면 보이나요? 자, 1번 문제. 동적 라우팅의 프로토콜과 IGP와 EGP를 설명해라. 자, 라우팅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그 다음에 컴퓨터 포렌식을 하다 보면 산출물이 나오는데, 증거물이 나오는데, 이걸 뭐라 부른다? 아리팩트. 그 다음에 스카다, 그 다음에 ICS 이런 데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있는데 모드버스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있거든요. 3번 문제. 암호문에 대해서 해독하기 위한 공격이 나오는데 암호문 해독 공격에 대한 유형을 설명하는 문제가 4번 문제. 그 다음에 그래프 더하기 간성과 노드 더하기 NN 그죠? 뉴럴 네트워크 AI 문제네요. 그죠? GNN 문제. 생산성을 높이는 모든 활동을 거버넌스라 부르는데 AI를 통한 생산성을 높이는 거버넌스 7번 문제. 그다음에 인코딩과 디코딩하는 그런 문제가 트랜스포머인데 트랜스포머와 MOE에 대한 설명이 7번 문제. AI의 LLM에 대한 결과가 신뢰성이 있냐? 이런 검증 인증하는 제도가 CAT라고 있는데 8번 문제. A 사이트가 좋냐, B 사이트가 좋냐. 이렇게 하나의 사이트에 A와 B 기능을 각각 서버에 배포를 하는 이렇게 해서 신뢰도와 만족도를 측정하는 테스트, A/B 테스트라 부르거든요. 9번 문제. 회사에서 빅데이터가 있는데 빅데이터를 사용을 못하는 어벙한 상황. 이걸 뭐라 부른다? 데이터 늪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죠. 10번 문제.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릴리즈 이런 거 순서대로 나가는 폭포수 개발 모델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순공하게 부르고
순공학 거꾸로를 뭐라 부른다? 역공학, 리버스 엔지니어링. 그러다가 설계가 어벙해서 코딩이 어벙하게 됐어. 설계 다시 하고 와. 이걸 뭐라 부른다? 리엔지니어링, 제공학. 11번 문제. 자, 그다음에 비고 노테이션. 이런 성능이 좋은 그죠? 자료 구조 하나 중에 반드시 부모보다 큰 건 왼쪽, 부모보다 큰 건 오른쪽. 그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저장되는데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따라서 부모보다 작은 건 오른쪽으로 검색해. 이런 걸 뭐라 부른다? 바이너리 서치 트리. 그 다음에 데이터에서 의미를 찾는 기법을 데이터 마이닝 분야라 부르는데 여기에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게 연관 규칙이거든요. 따라서 연관 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이런 지표에 대해서 설명해봐. 13번 문제. 제 입장에서 보면 할만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는 입장에서는 도대체 IGP가 뭐야? EGP가 뭐야? 아르티팩트가 뭐야? 모디버스 프로토콜은 내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프로토콜이다. 학원 안 다니는 순간에 가장 어벙이가 된다. 그래서 제가 다음 달에 9월 중순에 삼성전자 강의 가고, 그다음에 9월 말에 한전 KDM 강의 가는데, 보통 하루 강의하고 2, 300 정도의 강사료 받거든요. 우리 기필반 9주 동안 얼마다? 교재 포함하고 동영상 포함해서 90만 원이다.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뭐 하든 안 하든 그건 여러분들 판단하시고. 기숙사 공부하는데 비용 90만 원, 100만 원 아까워서 혼자 공부할게요. 저는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 무능한 판단이다. 빨리 붙어서 대외 활동 하루에도 학원비 나오는 판국에 그 비용 아까워서 자녀 비용은 안 아끼는데 본인의 공부 비용은 아끼려고 혼자 공부한다. 그럴 거면 그냥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두뇌를 가졌으면 오히려 기숙사 공부는 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할게. 어, 이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냉정하게 얘기할게. 예, 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할게. 자, 2교 시험 들어갑니다. 자, 2교 시험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몇 개? 6개 중에 몇 개? 4개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그죠? 4개 선택하는 문제. 미안한데 제가 목이 좀 건조해서. 거기 미안 에어컨 잠깐 꺼도 될까요? 거기 어딘가에 리모컨이 있을 겁니다. 에어컨 잠깐만 좀 꺼주세요. 거기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좀 꺼주시고. 제가 어제도 강의해서 목이 좀 컬컬해서. 미안. 아, 이거 미안합니다. 자, 이규형 잠깐 볼게요. 자, 여러분들 캐시 메모리, CPU의 레지스터와 그다음에 메인 메모리 32기가, 64기가 메인 메모리 사이에 있는 게 캐시 메모리죠, 그죠? 캐시의 라이트 스루와 라이트 백 이걸 뭐라 부른다? 캐시 쓰기 정책이란 용어를 쓰거든요. 이게 가문제. 그러면서 캐시에도 데이터가 저장되잖아요. 그러면서 메인 메모리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실제 SSD도 데이터가 있어요, 그죠? 서로 데이터가 안 맞아. 이것을 맞추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걸 뭐라 부른다? 캐시 일관성. 따라서 캐시 일관성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죠? 1번 문제 쉽죠? 삼성전자와 삼성 SDS 계약서를 써야 돼요, 그죠? 이걸 뭐라 부른다? 어그리먼트. 이걸 뭐라 부른다? SLA. 그다음에 평가지표 있겠죠, 그죠? 99.999 이런 거 2번 문제. MCP LLM이 챗GPT한테 챗GPT가 답변했어요, 그죠? 챗GPT가 답변했는데 챗GPT가 우리한테 그 굉장히 사기치는 답변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현상을 환각 현상이라 부르고 영어로는 이걸 할루시네이션이라 부르는데 그런 것을 안 하게끔 혹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법과 그런 프로토콜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MCP. 따라서 MCP를 구축을 했는데 보안에 대한 취약점, 모델에 대한 취약점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대응 방안, 사실 보안 문제죠, 그죠? AI 더하기 보안 문제, 3번 문제. 그다음에 AI를 그다음에 오픈 API 같은 그런 업체가 혹은 우리나라에서 AI를 구축을 할 거예요. 그죠? 너 초거대 AI, LLM, ChatGPT 이거를 구축을 할 때 이렇게 구축을 하면 좋아. 이것을 국가에서 만든 게 뭐다? 가이드라인. 2.0까지 벌써 나왔네요. 그죠?
2.0에 대한 초거대 AI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LLM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 챗 GPT 생각하시면 돼. 4번 문제 할만하죠, 그죠? 5번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면서 결과값이 맞냐? 이렇게 하면 동적 테스트. 아니다. 프로그램 수행하지 말고 개발자 중심으로 소스를 보면서 확인하는 작업. 그런 걸 우리는 검사 및 검증이라 부르는데. 자, 문제는 그런 검사 및 검증이 아니라 동적 테스트가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그죠? 자, 동적 테스트 할 때 내부 구조를 입력을 하면서 결과값을 나오는 걸 뭐라 부른다? 구조 기반 테스트. 사용자 측면에서 인풋과 결과값을 보는 테스트를 뭐라 부른다? 명세 기반 테스트. 명세 기반 테스트를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블랙박스 테스트. 구조 기반 테스트를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화이트박스 테스트. 이거에 대해서 다음 사례를 줄 테니까 너 한번 SI 프로젝트의 QA라고 이해를 하고 한번 답안지 써봐. 5번 문제. 이해가 되길 바라요. 그죠? 6번 문제. ITP에 도대체 지금 심화반이 한 300명 정도 되거든요. 심화반 300명을 추출하는 쿼리를 짜고 싶어. 근데 나는 쿼리를 짤지 몰라. 그래서 저는 거기에다가 명령어 입력하는 프롬프트에 ITP에 현재 심화반 결제한 사람 몇 명이야? 라고 텍스트를 써. 그러면 뭐죠? 버티컬 AI 혹은 챗GPT가 그거 내가 쿼리 짜줄게. 그런 기술을 뭐라 부른다? 텍스트 투 SQL이라 부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두 개 물어볼 테니까 너 설명해봐.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2교시, 3교시, 아니, 2, 3, 4교시는 뭐다? 여섯 문제 중에서 몇 개 선택한다? 네 개. 이해가 될까요? 되면 좋겠다. 그래서. 자, 2교시, 3교시, 4교시야. 따라서 마지막 대가 산정에 대해서, 펑션 포인트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6번 문제죠. 이러면 끝나는 시간 몇 시? 5시 20분. 끝. 시험에 대해서 이해하셨을까요? 이해를 해줘야 돼.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려면 입력물이 정확해야 돼요. 그죠? 입력물이 정확해야 의사 판단 마치 우리가 인공신경망처럼 판단할 수 있다. 자, 요게 우리의 최근의 문제입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돼. 따라서 이 정도를 기피반에서 저는 끝나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 현재 오늘 공개 설명에 신청한 사람이 열 서너 명. 일부가 있겠지만 현재 135기가 현재 신청자가 한 20명.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뭐 전체가 한 3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공부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합격자는 여기서 90%가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된다. 자, 이 정도 설명하고 다시 PPT로 들어갈게요. 다시 PPT 갑니다. 자, 이쪽으로 다시 왔어요. 자, 14개의 과목 기억하세요. 1번, IT 경영 전략. 2번, 방금 얘기했던 펑션 포인트 등등 아니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 이런 거에 대한 소프트웨어 공학과 그다음에 이번에 시험 문제 안 나왔는데 WBS 작성 CPM 그다음에 EVA 이런 거를 뭐라 부른다? 사업 관리, 프로젝트 관리. 사업 관리. 과목 세 번째. 클라우드 컴퓨팅, 그다음에 블록체인, 오픈 API 이런 것들 뭐라 부른다? 디지털 서비스. 네 번째 과목.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모드버스. 그다음에 IGP, EDP, 그다음에 뭐죠? RIP 이런 식의 라우팅 프로토콜. 그죠? 선이 있으면 유선, 선이 없으면 무선.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라우팅 프로토콜은 유선, 와이파이와 이동통신 기술 이런 걸 뭐라 부른다? 무선. 자, 이런 네트워크의 다섯 번째 과목. 아까 얘기했던 MCP에 대한 취약점 및 대응 방안, 보안, 개인정보 보호 기술, 아까 얘기했던 암호화 기술, ISMS의 표준,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 해를 끼치면 프로그램의 악성 코드를 통해서 그죠? SK텔레콤을 해킹해봐. 해킹에 대한 내용, 보안. 이렇게 해서 여섯 번째. 그 다음에 빅데이터, 그 다음에 DB 설계해봐. 정교화. 반정교화, 데이터 무결성, 내가 락을 걸게, 엑셀에 대해서 동시성 제어 기법, 튜닝해봐, 데이터 품질 관리. 이걸 뭐라 부른다?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 품질 관리 및 분석 기법. 요게 일곱 번째 과목.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캐시 메모리, 그죠? CPU, GPU, GPU, SSD.
이런 걸 뭐라 부른다? 컴퓨터 구조. 요게 여덟 번째 과목. 그다음 디지털 논리회로 요새 거의 안 나와. 해봤자 HBM, 해봤자 CXL, 해봤자 픽셀 익스프레스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냥 컴퓨터 구조. 그러면서 아홉 번째 과목이 OS, 커널, 프로세스 문맥 교환, 세마포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규책 상태 되더라. 여기가 아홉 번째. 방금 방금 나왔던 바이너리 서치 트리 이런 걸 뭐라 부른다? 자료 구조, B트리, 링크드 리스트 그래프, 그죠? 이런 것도 자료 구조. 열 번째. 자, 그러면서 가장 가까운 거리, 최단 거리 이런 걸 찾는 걸 뭐라 부른다? 다이스트라 알고리즘. 혹은 해시 함수. 이런 걸 뭐라 부른다? 알고리즘. 여기가 한 열 번째 되네요. 그죠?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AI, 감독학습, 무감독학습,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뭐라 부른다? AI.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지주도 신뢰도 향상도, 이런 것들, 가설 검증, 혹은 포이송, 그죠? 포화성 분포, 혹은 정규 분포, 혹은 99.999, 이런 걸 뭐라 부른다? 통계, 확률, 이쪽이 드는 거. 그리고 각각이 흩어졌지만, 이런 거, 표준. 이를테면 BCP의 국제 표준, 프로젝트 관리에 21,500. 그 다음에 테스트에 대한 표준 29169. 여기에 분산되어 있지만 아무튼 표준, 법, 지침, 가이드. 여기는 흩어져 있어요. 그죠? 도메인별 흩어져 있어. 어차피 분산되어서 다 강의할 거니까. 이러면 전체 과목 몇 개? 14개. 해볼만 하다. 현재 아이스트에 대한 전체 지식은 이 정도, 이게 다예요. 그죠? 어. 이 중에 여러분들 이거 중에 뭐 하고 뭐 하나 할 거예요, 그죠? 저는 개발해요. 그러면 겨우 하는 게 뭐다? 소프트 공학. 저는 회사가 보안팀이네요. 겨우 해봤자 뭐다? 보안. 저는 해봤자 DB 관리하는데요. 네트워크 아니죠? 그죠? 그 DB만 20년 이렇게 하는. 거. 저는 PM인데요. 그러면 뭐다? PMP. 아마 이 중에 한 과목 할 거예요, 그죠? 이 중에 한 과목 가지고 한 20년 할 거예요, 그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나중에 감리를 할 수도 있고 이직할 수도 있고 회사에 저같이 대표할 수도 있고 심사위원도 할 수가 있을 건데 이것을 다 알아야 된다. 이거를 다 알아야지만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은 지식과 이 전문 스킬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사업을 하든 이직을 하든 겸직을 하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필수 지식이라 생각해요. 어,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게 바로 기술사다. 저같이 수입을 1년 동안 1억을 더 벌 수 있을지, 혹은 저보다 더 벌 수 있을지, 아니면 40%만 더 벌 건지, 아니면 창업할 건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죠. 그죠? 이 정도의 지식을 있어야지만 국가에서, 그래, 너한테 자격증 줄게. 그 자격증이 바로 뭐다? 정보관리 기술사와 컴퓨터 시스템 운영 기술사 둘 중에 하나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설명 계속 할게요. 그죠? 제가 합격을 하고 오늘 서브노트 안 들고 왔지만, 저는 이 서브노트도 거의 없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를 강의 교재, 막 그때는 뭐 엠파스 네이버, 막 그다음에 제가 공부했던 건물이 교부타워 건물이었거든요. 지하에 가면 교부 서적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책을 모든 토픽별 책 한 권씩 이거 다 읽었어. 그렇게 해서 서브노트 정리했거든요. 그리고 뭐, 뭐 이전에 동영상에도 있듯이 6개월 공부하고 목 디스크 걸렸어요. 여기 그 목 디스크 걸린 분들은 사실 알겠지만 한 두세 줄 쓰면 이 해당하는 이 답안지를 거의 답안지를 두세 줄만 쓰면 팔이 막 저려요. 팔이 막 저려. 그러면 두세 줄 썼다가 막 손을 털어야 돼. 음. 그렇게 하고 제가 6개월 만에 붙었거든요. 그리고 팔짱 끼고 생각해 봤어. 야, 내가 이렇게 어렵게 공부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나? 왜냐하면 제가 이베이 근무를 할 때 회사에 기술사 한 명도 없었어요. 제 지인 중에 기술사가 단 한 명도 없었어. 그나마 기술사 공부하라고 저한테 권장했던 사람이 72년생에 그 장은선 과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너는 기술사 공부 잘할 것 같아. 성격이 나쁘지만 너는 좀 꼼꼼하잖아. 그렇게 해서 저는 사실 기술사 공부를 했고,
그리고 합격한 다음에 제가 공부했던 모든 자료를 이 카페에 올렸어요. 이 카페에 올렸어. 그래서 뭐 여기 지금 통계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뭐 사실 사람들이 많이 올 때는 그래도 한 6천 명 정도는 오는 것 같아. 평균적으로 그래도 한 3천 번은 클릭하는 것 같아. 그래도 한 3천 번 정도는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클릭하는 것 같아. 그죠? 이 사람들이 다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클릭해서 왔겠죠. 그죠?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이 폴더를 만들었어요. IT 경영 전략이냐? 그러면 여기다가 IT 경영 전략.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 놨죠. 폴더를 만들었어. 그 다음에 소프트 공학이냐? 그러면 여기다가 소프트 공학을 만들었어.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냐? 프로젝트 관리 만들었어요. 그죠? 여기다 다 만들었어. 클라우드 컴퓨팅의 디지털 서비스냐? 여기다가 다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토픽이 만약에 네트워크이다? 그러면 이 해당하는 네트워크를 어마어마하죠. 그죠? 네트워크를 다 만들었어요. 음, 그죠? 네트워크. 이거 만드는데 20년 걸렸어. 뭐 여러분들은 야 이거 네가 무슨 20년 그리고 사실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결정한 거예요. 큰 결정한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이동통신망이다. LG전자 망에서 특화망을 만들다. 그러면 5G 특화망. 이거를 클릭하면 지금까지 제가 올렸던 모든 자료와 그다음에 압기수가 했던 숙제가 이렇게 올라간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거를 클릭해서 참조해서 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아무튼 이거 자료를 올리는데 저는 한 20년 동안 여기에 들었고 여기에 나의 활동을 보면 나의 활동을 보면 방문은 5만 4천 번. 내가 쓴 게시물은 1만 개가 넘네요. 그죠? 이 자료가 다 여기 있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만들었던 이 자료를 제가 그때 치마반 멘토하면서 그때 한 20명한테 제 자료를 다 줬어요. 이것을 PDF로 말아서 여기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목디스크 걸린 것처럼 그렇게 어렵게 공부하지 말고 이 지식을 프레임워크로 해서 이것을 응용하면서 공부했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합격자가 현재 평균 90%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지 몇 년? 20년 걸렸어요. 20년. 지금이 8월 30 날 마지막이니고 여기가 2006년도 9월 달이니까 제가 여기 9월 달 만들었으니까 딱 여기 20년 됐어. 여러분들은 편하게 공부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 없어서 삽으로 다 펐어요. 삽으로. 그리고 기필반 분들한테는 뭐 사실 자랑 같지만 여기 마이 페이지에 가서 ITP 포탈 사이트에 가면 여기에 기필반 심화반 공유 폴더를 보면 여기에 저의 강의 교재 여기가 모든 게 다 PDF로 항상 제가 업데이트 쳐요. 그죠? 항상 시험 끝날 때마다 항상 업데이트 쳐. 최소한 기본 필수반 9주차는 이것만 들고 가. 항상 업데이트 쳐요. 그죠? 모든 도메인별 항상 제가 매주 업데이트 쳐요. 그죠? 매주 업데이트 칩니다. 이쪽에다가 암기장까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모든 토픽마다, 모든 주제마다 이렇게 암기장까지 다 업데이트 해져 있어요. 그죠? 업데이트. 그리고 심화반 서브노트까지 뭐 제가 이거는 심화반 분들한테 오픈되니까 일부는 심화반 자료까지 다 오픈해줘요. 그죠? 그 다음에 합격했던 사람들의 다 모범 답안 있어요. 그죠? 모든 합격했던 사람들의 이 답안지도 다 샘플이 올라가 있어요. 그죠? 이거. 그것도 다 도메인별로 다 올라와 있어요. 그죠? 합격했던 사람들의 모범 답안. 음, 이미 지금 결제했으니까. 웹하드 정보까지 얻었을까요? 그죠? 한번 다시 물어볼게. 여기 클릭하고 봤어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다. 만약에 저분이 기숙사 안 되면 내가 강중배로 바꿀게. 왜냐면 이과하기 전에 저 정도 한 사람 상위 5% 정도밖에 없어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음. 그리고 영등포에 병권 기숙사. 어차피 병권의 심화반 멘토가 저니까 그 친구의 심화반의 모든 자료가 PDF로 첨부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죠?
그리고 구주차에 이거는 제가 최근이지만 최근에 기필반에서 가장 높았던 점수에 그 시험 봤던 이 사람들의 답안지 여기다가 제가 올려달라고 부탁했어요. 그죠? 이것까지 다 올라와 있다. 이렇게 해서 당연히 14페이지까지 있겠지, 그죠? 이렇게. 음, 어, 이렇게 하면 붙는다. 음. 그리고 심화반은 여기 심화반 서브노트가 있어요, 그죠? 심화반 서브노트가 모두 업데이트 돼서 매번 제가 매년 촬영해서 올려줘요, 그죠? 7탄이 있다는 건 1탄 있잖아요. 이 부분은 다 오래됐기 때문에 다 서버에서 지워버렸어요, 그죠? 요거 지운 지 일주일밖에 안 돼. 또 서브노트 8탄 또 촬영하겠죠, 그죠? 심화반 300명은 이걸 보시면 돼. 어차피 150만 원 비용에 다 포함되어 있어. 기필반은 기필반 동영상이 포함되어 있고 심화반은 심화반 동영상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반복 학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온라인, 오프라인이 다 최상이기 때문에 그래도 6개월 정도는 더 단축할 수 있는 여건은 다 만들어졌으니까, 그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이용하시면 된다. 그죠? 자, 나머지 넘어갈게요. 그래서 다시 결론부터 내릴게요. 기숙사 시험을 붙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60점을 넘어야 된다. 평균 60점.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어차피 합격자의 90%가 우리 심화반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축하연 때나 이럴 때 물어봐요. 그죠? 요거를 제가 물어봅니다. 요거를. 자,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1번. 자, 합격자들한테 제가 물어봅니다. 우리들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는 몇 점이냐? 보통 63점이 나옵니다. 63점. 점수 엄청 짭니다. 100점 만점입니다. 이거 여기 검정고시 아니에요. 어, 과라고 없어, 과라고. 40점 과라고 없습니다. 과라고. 저희 큰애가 지금 군대가 있고, 그 다음에 막내는 좀 여기, 좀 이게 미술 쪽하고 지금 애니메이션 쪽 한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음, 걔는 지금 저 검정고시 준비하고 있거든. 왜냐면 지금 걔는 아예 대학을 지금 미국에 있는 대학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어, 하고 있는데, 그냥. 음. 걔가 이제 아마 내년에 아마 검정고시 볼 거예요. 그죠? 자, 검정고시처럼 우리는 40점 과라고 없어요. 그런데 어, 100점 기준이야, 100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은 뭐다? 평균이 63점입니다. 엄청 짜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혼자 공부할 성질이 전혀 아니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커트라인 60점 얼마 얼마 이렇게 붙는 사람이 항상 여러 명 나와요. 그 정도의 점수가 따서 이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2번 우리들 중에서 공부 기간이 가장 짧은 분들 보통 6개월 이내가 항상 한두 명씩은 나와요. 한두 명씩이 항상 6개월 이내로 나와요. 음, 그거를 기억해 주는 게 좋아요. 그죠? 그거를 기억해 주는 게 좋다. 맞아? 그거를 기억해 주. 그리고 가장 오래 공부한 사람이 몇 개월이냐? 요거 제가 종종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4년 공부 기간 나옵니다. 하위 10%는 4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나 어쩌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바빠. 이러면 4년 정도 잡아야 되는 워스트 케이스도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4년이면 몇 번 본다? 1년에 3번 곱하기 4년이니까 몇 번째에 붙는다? 12번. 이게 가장 오래 걸리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몇 번? 18개월. 한 5번째가 일반적이다. 이거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우리들 중에서 막내가 몇 살이냐? 그러면 90년생, 90년대 초? 91, 2년까지가 최소 나이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하면 60, 67 분들이 어쩌다가 나오고 대부분 6970 이분들이 가장 나이가 있는 합격자분들입니다. 이거를 알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자, 이게 1차입니다. 자, 1차가 끝난 사람들만 2차가 들어갑니다. 2차. 2차가 들어가.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건, 이 차는 신경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이 차는 어차피 우리가 물건 팔러 온 게 아니잖아요. 지식을 얘기하면 되는 거고. 따라서 이 차는 2년 동안의 유예 기간이 있어요. 따라서 한 번 떨어지더라도 다음 합격자랑 조인을 해서 면접 봅니다. 따라서 정보관리 기술사 기준으로 6번의 면접 기회가 있어요. 따라서 면접은 신경 쓰지도 마세요. 면접은. 그래서 보통 아무리 늦어도 2차 안에 보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80% 가까이가 한 번씩 붙어서 나갑니다. 따라서 뭐 말을 더듬어도 어차피 우리는 엔지니어예요, 전문가. 따라서 말만 할 수 있으면 돼. 따라서 본인의 지식을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경험을 했어. 라고 썼던 내용을 구두로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또박또박 말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나머지는 넘어가죠. 자, 저의 사례는 아무튼 이베이에 있을 때 한번 했고, 사실은 그때가 이제 노무현 정권이었는데, 5급 사무관, 우리는 공채로 5급 사무관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박사와 동격으로 해서 공채를 했는데, 이때 저희가 한번 정보통신기술, 정보통신부 그죠? 지금의 그죠? 지금의 정보통신부죠. 그죠? 여기에 5급 사무관으로 지원을 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때 연봉에 거의 한 60%밖에, 그죠? 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우리 집에 생활비도 안 됩니다. 저희 집이 사실은 강남의 대치동인데, 애 하나 학원 좀 다니면 최소한 한 2, 300 들거든요. 2, 300 수준밖에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거 가지고 생활이 과연 가능할까? 이렇게 해서 저 과기부 쪽에 포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사무관으로 간 친구들도 있고 지금 얼마 전에도 그죠? 훈창 기술사 이렇게 해서 아니 공공기관 쪽과 공무원 쪽에 5급으로 가는 친구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무튼 나는 민간 기업보다 안전적 페이보다는 나는 안정적으로 원하겠다. 그러면 5급 사무관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것도 본인이 판단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저마저도 불확실성이 있어요. 내가 과연 5 내지 10%의 벽을 뚫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좀 이따 합격 후기에 이경희 교수사님 오니까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는 걸로. 아무튼 저는 이 정도는 나한테 별로 의미가 없어. 아무튼 나는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아무튼 저는 왜 해야 되는지가 있었어요. 아무튼 뒤에 나오겠지만 저는 40대 넘어서도 회사 생활을 할 생각은 없었어요. 나는 아무튼 늦더라도 40대 초반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다. 그게 창업일 수도 있고 무엇인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런 목적으로 나는 기술사 자격증을 쓸 거야. 라는 게 저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기술사 공부했으니까. 그리고 벌써 저는 50대 중반이 돼버렸는데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아무튼 저도 고민이 있었어요. 6개월 동안 목 디스크도 있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다음 6개월 동안 저는 뭐 집은 하나도 뭐 사실 지금도 설거지 않지만 아무튼 설거지조차도 한 적 한 번도 없고 그다음에 업무는 6시로 끝. 그때부터 공부할 거야. 라고 주변 동료한테 좀 양해를 구했어요. 프로젝트 바쁘더라도 난 6개월만 나한테 좀 시간 좀 해줘. 그래서 좀 복잡한 프로젝트는 네가 좀 해줘. 나는 좀 한가한 프로젝트 내가 맡을게. 대신에 밥은 내가 살게. 뭐 이렇게 해서 저는 어차피 이제 PMO 조직장 하기 전에는 저도 단순 PM이었으니까 이렇게 했던 것 같고 저는 사실 끊었던 담배 폈어요. 왜냐면 좀 스트레스를 받는 타입이라서 끊었던 담배 폈고 그리고 합격해서 다시 끊었어요. 그리고 지금 담배 끊은 지가 벌써 한 16년 정도 됐는데 아무튼 이것도 또 사람마다 달라. 공부한다고 금연하는 사람도 있고 공부한다고 또 저같이 흡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마저도 또 모든 게 다 갈라져.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돼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17건을 손으로 다 썼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공개 설명이 적게 올 것 같아서 사실은 차 지하에다가 이 가방이 무거워가지고 사실은 차에다가 일부러 놓고 왔어요. 해봤자 한 5명 오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왔는데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완성해서 오신 분들한테는 좀 미안하네, 그래? 거기 겨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 되는데, 그거 스키 가방 무겁다고, 야, 그거를 놓고는
저 게으름 뭐 이러면 할 얘기는 없는데 아무튼 제 입장에서는 그냥 무겁고 별로 안 올 것 같아서 그냥 했는데 이렇게 많이 올 줄은 몰랐어요. 아무튼 그래도 사진이라도 보세요. 사진이라도 보면 되는 거죠. 아무튼 다음 주에는 보여드릴게요. 음. 어차피 나중에 여러분들 서브노트 작성해야 될 거니까. 자, 서브노트 작성하는 타입은 5개가 있거든요. 이제 5개 중에 하나는 무식하게 손으로 쓰는 거다. 저같이 목디스크 걸리면서. 그런데 내재화는 잘 돼. 한번 써본 건 반드시 기억이다. 눈으로 보는 게 최악이야. 이해는 되는데 막상 쓰면 막혀. 자, 서브노트 작성 방법은 5가지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지금은 좀 약간 미시적이야. 좀 더 마이너해. 지금은 공부할 건지 말 건지 이 전략만 먼저 잡는 시간. 자, 교재가 있어요. 그죠? 다시 한번 손 들까요? 지금 현재 교재를 받으신 분들 손? 아직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분밖에. 이렇게 공부를 지금 안 하고 있다고. 공부가. 음, 사실 안성에서 올 정도면 교재를 받아가지고 공부를 했었어야지. 그래서 한 회차를 세이브해야지, 6개월을. 어차피 1년이면 끝날 수 있는 건데 굳이 18개월을 갈 필요 없잖아. 그죠? 지금 아직 다음 심화가 다음 달 시작하거든요. 아니, 다음 주에 시작하는데 지금 심화반 신청자는 140명 정도가 있고 아마 100명 정도는 아마 거의 200명 정도가 아마 다음 주에 시작할 거고요. 100명은 언제 신청하느냐? 100명은 9월 28일 결과 보고 신청하겠죠. 다 9월 30일. 이번 시험의 결과 9월 30일에 나오거든요. 이때 보고 심화 오는 사람들이 100명. 다음 주에 심화 시작하잖아요. 9월 6, 7일 날. 야, 그분들은 미리 시작하거든요. 그분들은. 그분들은 내년 1월 대비. 그런데 9월 30일에 붙었다? 2차 면접 비용 빼고 다 환불해줘요. 우린 붙으면 다 나머지 기간 다 환불해주거든요. 붙어서 나가면 되는 거지. 우리는 어차피 로테이션 돌 거예요. 그죠? 따라서 9월 30일 날 입과한 분들 중에 9월 30일에 붙는 사람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환불해준다. 되는 거고. 자, 여러분들은 우리 과정이 뒤에 아마 일정이 있으니까. 일정에 심화반 중간 조인할 거예요. 그죠? 아무튼 조인을 하고 동영상은 다 이미 다 촬영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받아다가 다음 심화 가시면 됩니다. 건너뛰고 갈게요. 가지도 못할 뿐더러 의미도 없다. 못 따라간다. 기필반 때 53점을 찍고 심화를 가시는 거. 가장 빠른 경로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어요. 어차피 합격자의 90%는 다 기필반 출신이니까. 그래서 야, 저는 진짜 똘똘한데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냥 경로 탄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거의 어이없는 공개 설명회예요. 그냥. 그거마저도 공부를 먼저 할 건지 말 건지 결정부터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수험 전략은 지금은 넘어갈게요. 좀 이따 이경희 교수한테 받는 걸로. 자, 지금 넘어갑니다. 시간 권. 자, 일단 하고 싶은 얘기, 교재를 다 받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교재를 보고 다음 주에 시작하진 거니까 IT 경영 전략, 이거는 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일주일이라도 세이브 했으면 좋겠어요. 자, 답안지는 매주 줄 겁니다. 볼펜 4자로 준비하세요. 1교시 답안 작성론 보면 볼펜 추천하는 것도 있어요. 그죠? 조금 이따 링크 있어요. 뒤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도시락은 여기서는 식사를 안 하시는 걸로. 왜냐면 여기서 하면 또그 냄새가 배겨서. 미안해. 식사는 항상 밖에서. 여기서는 뭐 라면 끓여 먹거나 이러지 않는 걸로. 식사는 항상 밖에서. 그래서 자기 자리는 청소하고 가셔야 돼요. 항상 여기 물티슈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5일은 비어 있어요. 5일은. 따라서 토요일, 일요일만 수업이 있고 나머지 5일 동안 대부분 비어 있어요. 본인이 와서 공부하고 나가시면 돼요. 자, 그다음 볼펜 찌꺼기가 생겨요. 그래서 티슈로 닦아야 돼. 그다음에 에어컨 바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스카치 테이프 필요합니다. 시계는 준비해 오세요. 시계는. 그다음에 그다음 템플릿자는 입고하시는 분들은 36,000원 입금하고 템플릿자 2개 받아가시면 됩니다. 템플릿자 2개 받아가시면 됩니다. 미리미리 하는 걸 추천합니다. 나머지 넘어갈게요. 아무튼 저는 하루에 딱 6시간씩 이렇게 해서 6개월에 끝났어요. 그죠? 네, 6개월에 끝났다. 그리고 저는 그때도 일부 동영상이 있었지만 저의 동영상 MP3 요거를 그냥 배우자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듣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분은 벌써 저의 9주차 동영상 한번 다 봤대요.
아주 강추합니다. 자, 한번 오기 전에 저의 동영상과 저의 음성 파일로 14개의 도메인을 한번 딱 보고 오는 거 아주 완벽합니다. 그죠? 어. 처음에 오면 저의 수업 못 따라와요. 막 펑션 포인트에 사계 보호 지속, 운원 시절 통신기 내공 외제 쓰자. 모든 토픽을 저는 다 암기하고 있잖아요. 20년 동안 강의했기 때문에 저만치 아는 사람들 거의 없을 거잖아요, 솔직히. 그거를 9주 안에 끝나야 되거든요. 생각보다 어렵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의 기필반은 웬만한 심화반보다 훨씬 낫다. 그리고 강도도 그 정도 강도는 충분한 강도다.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심화반의 강도보다도 더 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현재 몇 명이 나올 줄은 모르겠어요. 그죠?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30명은 나와야 돼. 그래서 항상 카페에다 씁니다. 야, 지금 너무 적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자, 그 전에는 그래도 8, 90명까지 나왔거든요. 최근 3년 동안 줄어들었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적다.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사람이 적으면 뭐 90%대가 현재 지금 나오는 추세입니다. 어떤 때는 100%도 나왔어요. 그죠? 아무튼 현재 아무리 적어도 최소는 60 내지 70%, 현재는 많게는 100%까지 이 정도의 합격률을 찍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판단을 해서 공부하시다. 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고 아까 실명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학원 얘기는 안 할게요. 아무튼 저는 오히려 우려는 너무 적게 뽑고 있다. 그게 저한테는 더 큰 리스크다. 따라서 11명이 아니라 21명을 뽑아야 정상이다.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자, 나머지 넘어갈게요. 자, 넘어갑니다. 합격률 넘어갈게요. 합격률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다 넘어갑니다. 자, 아무튼 동영상 그 4개의 패키지 로드맵 강의부터 먼저 들으세요. 요렇게 해서 동영상을 먼저 받고 최소한 다음 주 시작이니까 1주 차는 보고 온다. 그거만 부탁할게요. 자, 나머지 자,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카페 얘기는 그만할게요. 자, 그 다음에 기필반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심화반이 같이 와요. 그래서 우리들만의 특장이긴 한데 그 심화반의 멘토들이 대부분 매주 와서 같이 봐줘요. 예, 그래서 거의 심화반까지 커버가 되고 있다. 미안한데 그냥 맨 뒤로 가시는 걸 그냥 맨 뒤로. 왜냐면 제가 좀 신경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맨 뒤로 가. 맨 뒤로. 조용히 앉으시면 돼.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동영상을 보고 매주 쓰는 게 익숙하면 매주 심화반 기술사님들이 오기 때문에 요거를 잘 활용하면 진짜 베니핏이 커요. 요거를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대신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동영상을 보고 예습 복습을 하면 할수록 성적은 급속도로 올라간다. 이거를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이과란 얘기 아니에요. 공부를 한다고 결정이 됐다면. 이거를 잘 이용했으면 좋겠고. 자, 심화반은 심화반 동영상 패키지가 지급될 거니까 지금은 기필반은 심화반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제가 강의를 할 거니까 이거는 신경 쓰지 않는다. 심화반은 심화반 가서 신경 쓴다. 2번. 그다음에 모든 오프라인 강의장은 다 매수했으니까 잘 이용하는 것도 능력이다. 따라 회사가 편하거나 스터디 카페가 편하거나 다만 좀 집에서는 공부 안 했으면 좋겠다. 집에서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하는 건지 애들하고 노는 건지가 모호해져. 좀 이게 좀 분리되는 것이 좀 추천을 해요. 그죠? 네, 요거를 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다가 좀 딴 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집중하는 공부. 이거를 좀 부탁하고 싶어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다시 기폐반으로 오면 제가 시험, 아무튼 숙제는 500개 내지 800개가 합격권이에요. 여기서부터가 합격권이에요. 아무튼 전체는 제가 다 강의하겠지만 아무튼 책 빈출은 500개 내지 800개에서 결정을 한다. 아까도 여기 얘기했지만 13개 중에 10개, 6개 중에 4개 선택하는 게 우리 시험의 특징이잖아요. 감리사처럼 우리가 모든 문제를 푸는 게 아니잖아. 이 시험의 특징을 이해해 주는 게 중요하다. 따라서 먼저 채 빈출만 잘해도 합격권에 갈 수 있다. 아무튼 전체 시험 범위인 1800개는 기폐반 강의 때 제가 다 강의하겠지만 여러분들은 500개 중심으로 채빈출을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 1번. 그래서 매주 제가 50개 내외의 채빈출을 찍어줄 거예요.
그것부터가 잘해주고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 90만 원 비용에 서브노트까지 다 첨부되어 있거든요. 별도 입금하지 마세요. 서브노트까지 첨부를 하고 그거를 서브노트로 만들어. 교재로 만들어. 그게 가장 좋다. 그리고 매주 시험 볼 겁니다. 따라서 시험 피하려고 오후에 오는 인간들이 있거든요. 최악이다. 시험을 피할 거면 아예 기본 필수반 이과도 안 했으면 좋겠고 ITPO 오지도 마세요. 어차피 합격률 90%는 기폐반에서 나오겠고 지금 기폐반까지 포함하면 300명이 넘거든요. 여러분들 안 와도 돼. 공부할 분들만 정리하고 온다. 중요합니다. 그죠? 네, 중요하고. 그리고 그런 분들만 기피만 끝나면 14페이지를 무난하게 쓸 수 있거든요. 이거를 이해해 줘야 돼. 따라서 저는 시험 안 보고 그냥 눈으로만 보고 올게요. 오지도 마라. 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1교시 답안 작성 방법론 있거든요. 그거를 별도로 인쇄를 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따라 뒤에 링크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음성 파일까지 첨부되어 있으니까 저의 동영상 패키지를 모두 다 받아서 어차피 90만 원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아무튼 90만 원 아까울 거면 오지도 마라. 이게 저의 원칙이에요. 그죠?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넘어갈게요. 그리고 9주차 성적이 끝나면 카페에 공지가 될 건데 그때 53점 정도 맞는 게 이상적입니다. 이러면 1년 안에 붙을 가능성은 높아요. 반대로 얘기할게요. 9주타에 시험을 봤는데 40점도 안 됐다. 심화반 못 갑니다. 심화반 데드라인에 걸립니다. 따라서 그렇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여기 성적이 좀 나쁜 분들 일부 있잖아요. 재수강 추천합니다. 재수강. 9주 한 번 더 수강. 그리고 성적을 올리고 심화반에 간다. 아까 제가 링크까지 다 알려줬어요. 그죠?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기필반에 강의 교환이 있고 요새 두꺼워져서 오른쪽까지 인쇄물로 채워져 있긴 한데 우리의 서브노트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엑셀에 암기장까지 있으니까요. 그것을 잘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반복적인 얘기인데 90%의 합격률이 나왔다는 건 어차피 자료와 컨텐츠는 검증이 됐어요. 이거를 이용하는 머리는 여러분들 몫이야. 자, 역할과 책임. 아레날은 정해져 있어요, 그냥.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공부할 수 있게끔 역할에 대한 책임은, 리스판서블리티는 저한테 있는데 공부할 책임은 여러분들한테 있다. 그 책임을 잘 완수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아무튼 저는 PM이에요, 그죠? 저는 프로젝트 PM인데 여러분들 한 명의 팀원이에요, 그죠? 팀원이 본인의 영역은 완수해왔으면 좋겠다. 그게 아레나르예요, 그죠? 따라서 무능한 팀원, 자기 역할만 안 해오는 팀원, 프로젝트 팀장과 PM으로서는 최악이다. 이거를 잘 이해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렇게 냉정하게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운이 좋으면 저같이 6개월에 끝날 거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죠? 용기술사, 그죠? 135회의 용기술사, 3개월에 붙고, 효섭처럼, 카카오의 효섭처럼 2개월에 붙든지, 그 다음에 최성우 기술사, KT의 최성우 기술사 2개월에 붙든지, 아무튼 2개월에 붙든지, 4년에 붙든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한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자, 그다음에 교재 페이지 아시죠? 여기 아마 그 2025년이요. 아마 9월 6일인가 7일 시작할 거니까 요거에 을지로 아지트 90만 원 결제하시고 되면 되고 여러분들 지금 벌써 입과하신 분이 135기에 20분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분들 중에 일부는 여기 오신 것 같은데 따라서 능력이 안 되면 재수강이에요. 그죠? 자, 능력이 안 되면 재수강이고 그다음에 공부를 해오시는 걸 추천을 한다. 그죠? 추천을. 자, 갈게요. 자, 나머지는 필요 없어. 자, 이미 바로 지난주에 시험 문제 다 설명했어요. 그죠? 그래서 더 이상 문제 설명 안 할게요. 다 건너뜁니다. 건너뛰고. 다 필요 없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목차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요거. 자, 1교시 답안 작성 방법론. 자, 요거만 공부하시는 분들, 자, 요거만 3번 수강하고 오세요. PDF 첨부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 제가 매년 촬영해서 올리거든요. 1 플러스 1입니다. 하나 촬영하고 게시판에 이전 것도 주세요. 그러니까 한번 같이 보세요. 같이. 왜냐면 저도 답안 작성이 발전되거든요. 강의하다 보면 저도 발전해.
왜냐하면 저도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따라서 요것을 별도로 인쇄하고 그리고 그 인쇄물로 세 번만 수강하고 오세요. 1교시 답안 작성 방법. 자, 요거 링크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서버 비용이라 생각하세요. 자, 링크는 여기입니다. ITP에 왔죠? 그 다음에 답안 작성 방법론이죠? 여기에 1교시 요거. 그 다음 하나 결제하고 그죠? 원 플러스 원이니까 이거는 무료 요청. 그리고 나는 시간이 더 된다. 그럼 2교시 형까지 보세요. 2교시 형은 제가 4주차 때나 5주차 강의하거든요. 요거. 그렇게 해서 10번 정도 보시는 거 추천. 이거를 봐야 답안 작성이 금방 올라가요. 그죠? 좀 부탁할게요. 135기 분들. 130. 오늘 공개 설명회 하신 분들, 자, 요거 다시 부탁합니다. 요거를. 자, PDF 인쇄, 요거 동영상을 3번 이상 본다. 어차피 우리는 쓰기 시험이니까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저의 20년 노하우를 2시간 안에 습득하고 오는 거 중요하다. 부탁할게요. 부탁합니다. 자, 여기 해당 PDF 첨부되어 있거든요. 자, 그리고 흑백 인쇄하지 마세요. 컬러 인쇄 부탁할게요. 왜냐면 키워드가 빨간색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자,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다시 계속 갈게요. 계속 갑니다. 요거 어차피 다음 주에 또 시연은 보이겠지만 미리 하고 오시는 거 추천합니다. 2교시까지 부탁할게요. 자, 이제는 이제 총정리 들어갑니다. 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강정배가 원하는 KPI 4개가 있어요. 우리의 그 기본 필수반에서 9주 동안.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전체 도메인 제가 다 강의하거나 동영상 다 있어요. 자, 그런데 500개가 제일 중요해. 이거를 기필반에서 마스터하고 가요. 그리고 키워드는 암기해야 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팀 계기작 인측불. 이렇게 키워드는 암기법이 500개 있어요. 암기할 건 암기해줘야 돼. 근데 가장 멍충한 공부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서브노트를 통으로 암기하는 사람. 가장 어벙한 인간이다. 키워드만 암기하고 중요한데 나머지는 글짓기입니다. 이 뜻을 이해하셔야 돼. 이게 전환이 안 되면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이거는 혼자 할 게 못해요. 그죠? 여러분, 제가 여기 골프복 입어서 아마 눈치 빠른 분들은 이제 저의 유일한 게 골프인데 백스윙을 할 때 이 검지에다가 힌지를 걸어줘야 되거든요. 이거 습득하는데 저 사실 냉정하게 얘기해. 3년 걸렸습니다. 지금 거의 제가 80대 초반 정도 치는데 골프의 그립을 잡을 때 백스윙에서 힌지를 걸어가야 돼. 이 거는 걸 진짜 제가 어벙하는데 3년 걸렸어. 3년. 혼자 하는데 3년 걸리는데 코치한테 배우면 사실 10분이면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10분 동안 얘기하는 걸 실제 실무에 적용하는데 3년 걸렸어. 저도 그렇게 어벙해. 어. 왜 학원을 다니느냐? 그 이유를 아시는 게 중요하다. 이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자, 1,500개는 혹은 1,800개는 제가 강의할 거예요. 그리고 키워드가 암기가 되면 14페이지는 자동으로 써질 거예요. 14페이지를 찍고 가야 돼. 기필반에서 14페이지를 찍고 갈 수 있어야 돼. 마지막 페이지까지 쓸 수 있어야 돼. 이걸 못 쓰고 심화반 간다? 심화반 현재 250명. 바닥에서 또 시작해. 그렇게 어벙하게 공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학원에서도 심화반 다 오잖아요. 그들하고 바닥에서 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 14페이지까지 하고 요 두 개가 끝나면 기본적으로 53점은 나올 거예요. 이게 제가 원하는 9주 동안의 KPI 4개입니다. 요거를 달성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현재 심화반이 몇 개? 심화반이 한 개가 더 늘었어요. 그래서 14개입니다. 14개. 알아서 가시면 돼요. 자, 현재 아지트 권역은, 매수한 아지트 권역은 세 군데입니다. 여기 강북에 두 군데, 영등포에 두 개, 그 다음에 강남에 세 개 있어요. 강남의 설릉역 쪽에 있어요. 그죠? 설릉, 그다음에 영등포 구청역, 그다음에 여기 어, 원하는 곳에 토요일, 일요일만 다 있거든요. 알아서 가시면 돼요. 그리고 합격을 하려면 정리는 한 3주 안에 끝나야 돼. 그리고 3주 동안 반복 학습. 이게 중요한 거죠. 특강부터 해서 파이널 라운드라는 게 있거든요. 자, 그 얘기는 안 할게요. 예.
자, 얘기가 늘어지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갑니다. 자, 나머지는 뒤에 가서 얘기할게요. 뒤에 가서 얘기합니다. 네, 좋습니다. 나머지는.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 필수반에 대한 내용, 심화반에 대한 내용이고, 자, 이 공부 방법은 오늘 합격 후기는 이경희 기사님께서 아마 설명 잘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듣고, 저는 심화반 얘기는 안 할게요, 더 이상. 이렇게 해서 그분의 합격 방법이나 이런 거, 컨센서스, 노하우 한번 또 공유하는 세션 쫑딱 있으니까, 그렇게 마무리 지을게요. 나머지는 넘어갑니다. 자, 여기 앞에 있는 이 모범 답안 있잖아요. 그리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글자 사이즈는 이 정도예요. 그죠? 글자 사이즈는 이 정도입니다. 자, 글자 사이즈는 이 정도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머지 넘어갈게요. 자, 엑셀은 암기장으로. 자, 저의 강의 교장 PDF로 다 첨부되어 있고, 제가 매주 업데이트 하니까 이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심화반에 가면 심화반 서브노트 있어요. 같이 겸용으로 보시고, 기말반 때 제가 작성했던 서브노트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애드온 형태로 이렇게 해서 좀 ROI 나오게끔 공부했으면 좋겠다. 자, 저의 전체 그 로드맵 강의가 있어요. 그죠? 자, 요거별 서브노트 강의를 1대1로 하셔야 된다는 거. 자, 다시. 자, 이과 하신다고 결정이 되면, 자, 이과 안 하면 상관없어요. 자, 이과 하신다고 결정이 되면 여기에 저의 로드맵 강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저의 IT 경영 전략이다. 그러면 IT 경영 전략에 제가 칠판에 썼던 이 내용을 한번 쭉 이해하고 제일 공부 방법은 버텀업이 아니라 탑다운이 제일 좋아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준다. 그래서 전체 이해를 하고 그리고 도메인에 대해서 마스터를 해준다. 자, 그 공부 방법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그래서 어벙하게 공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IT 경영자로 넘어갈게요. 프로젝트 관리 넘어갑니다. 서비스,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아키텍처, 운영체제, 자료구조, 알고리즘, AI 넘어갑니다. 통계 쪽은 별도로 기술사가 있어요. 그죠? 통계는 서브노트가 아니라 전문가 특강 5탄에 표기수 기술사가 있어요. 그죠? 자, 그 친구는 또 통계 쪽에 석사 출신이에요. 따라 통계는 저는 어차피 고등학교 때 통계하고 그 이상 통계 안 했거든요. 왜냐면 저도 전공이 그 컴공이긴 한데 통계를 제가 그 대학 때까지 하지는 않았잖아요. 따라서 통계 쪽에 석박사 출신의 기술사 강의가 있어요. 자, 그걸로 해서 이 서브노트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머지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의 강점 세 가지만 다시 정리를 하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세 군데에서 어디서 공부하셔도 돼요. 제가 껄끄러우면 권 기술사 아주 좋아요. 그죠? 영등포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강남은 강남에서 하시면 되고 여기는 여기에서 하시면 됩니다. 자, 세 군데 어디에 가도 상관이 없다. 이것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카페나 웹하드 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모범 답안 이미 다 있어요. 그죠? 따라서 합격했던 사람들과 심화반 기술사님들이 공유했던 자료가 이미 웹하드에 있으니까 그거를 같이 보시는 능력 있으면 좋겠고. 자, 기폐반은 기폐반, 심화반은 심화반의 동영상이 다 있어요. 그죠? 요것도 여러분들이 겸용을 하는 능력. 그죠? 같이 응용할 수 있는 능력. 요거만 잘 이용해도 여러분들 공부 기간은 최소 6개월은 단축될 겁니다. 그죠? 그거를 부탁할게요. 자, 링크까지 다 했으니까 링크는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 부분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하고는 지금은 상관이 없는데 시험 보기 전에 특강이 한 3개 정도 있을 겁니다. 요거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죠? 특강. 따라서 신문 특강, 논문 특강, 출제 예상 문제 특강. 요거를 마지막에 한 서너 번 반복 학습. 요거 중요합니다. 최빈출 500개에 요거를 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응용력이 생기거든요. 요거는 여러분들은 지금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상관 있는 건 내년 1월 달에 상관이 있을 겁니다. 내년 1월 달에 요거 제가 다시 얘기할 겁니다. 카페를 통해서. 내년 1월 달이지 지금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없어요. 자, 마인드 매핑 넘어갈게요.
자, 답안지 특강은 1교시 거. 1교시만 투강하고 오세요. 그것만 부탁하고 2교시까지. 저 말고 다른 분들 것도 있어요. 그죠? 자, 요거는 그렇게 하고. 저는 사실은 이번에 136회 합격자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사실은 요분들이 사실은 지금 강의장이 없어가지고, 요거를 어떻게 할 건지가 결정해야 되고, 강의장이 없으면 사실은 심화반 하나에 인원이 적으면 136회 분들한테 한번 반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저의 일환인데 만약에 지금 요게 일환이 안 되면 저는 한 지금 답안지 올리신 136회의 기수산 분들이 한 네 분 정도 계시거든요. 이경희 기수사님부터 해서 정채남 기수사님 해서 네 분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네 분 정도가 특강으로 요렇게 올해는 그렇게 해서 특강으로 그 한 주에 한 분이 담당을 해서 요거에 대해서 본인이 합격했던 답안지가 다 이미 PDF 올려져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한 분이 한 주를 담당을 해서 요렇게 답안지를 그걸로 한번 지식도 전달을 하면서 답안지도 전달하는 특강. 요거를 한 네 번을 하고 싶네요. 그죠? 물론 136회 기술사님들의 동의는 아직 안 얻었어요. 어차피 우리는 어차피 컨센서스는 저는 그래도 많은 부분은 합의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번 왜냐하면 보통 한 학기만 지나도 지식 다 까먹거든요. 그래서 좀 심화반을 위해서라도 좀 그럴 생각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카페에 다시 공지할게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상관없는데 요거는 아마 10월 달부터 12월 달이 여러분들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별도로 특강으로 한번 제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136회 교수사님들의 지식과 노하우가 사라지지 않았으면, 그죠? 그렇게 해서 암묵지로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저희 생각입니다. 지금은 넘어갈게요. 자, 모의고사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10월 달까지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 11월 달부터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모의고사는 다 보셔야 됩니다. 모든 아지트가 동시에 모의고사 보거든요. 지금은 넘어갈게요. 자, 나머지는 넘어가요. 자, 심화반도 넘어가요. 그다음 특강 넘어가요. 그다음 기필반 순서는 AI와 네트워크 순서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출제 확률로 접근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기반 기식이 먼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AI가 먼저 들어왔어요. 자, 순서는 이 순서대로 갈 겁니다. 자, 병건기술사가 아마 오늘 시작하네요. 그죠? 오늘, 아니죠. 그죠? 오늘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시작할 겁니다. 요거 제가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데 아마 8월 31일 오늘 시작하는 게 영등포에 제가 좋아하는 김병건 기술사. 이 친구가 아마 수업을 할 거예요. 134기는 어제 제가 했어요. 자, 어제 제가 소공 2로 끝났어요. 펑션 포인트까지, AI까지 강의했으니까, 그죠? 요게 끝났어요. 그죠? 요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는 서비스 강의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135기입니다. 따라서 오늘이 8월 31일 날 현재 11시 37분 정도 됐어요. 그죠? 자, 여기를 할 겁니다. 오늘 아마 12시 중반에 끝날 거예요. 그죠? 또 Q&A 좀 받으면 늘어질 수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9월 7일 시작할 거예요. 9월 7일. 그다음 14일, 21일, 28일. 이때 한번 모의고사 있네요. 그죠? 모의고사 여러분들 못 봅니다. 왜냐하면 9주차까지 안 끝났기 때문에 모의고사는 실력이 안 될 거예요. 자, AI가 먼저 갈 겁니다. AI가 여기입니다. AI. 제가 이거 업데이트 안 했는데 AI 먼저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보안 갈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갈 겁니다. 네트워크입니다. 요것만 옮기고 업데이트가 안 돼 있네요. 그죠? AI를 이때 할 겁니다. 네트워크 CA 할 겁니다. 12월 2일 끝날 겁니다. 그죠? 12월 2일 끝날 거예요. 그죠? 맞죠? 19일, 26일, 11월. 10월도 넘어가네요. 그죠? 넘어갈 거고. 그 다음에 11월 9일 끝날 거예요. 그죠? 11월 9일. 11월 9일에 끝날 겁니다. 끝날 겁니다. 심화반 일정하고 볼게요. 심화반 일정. 심화반 일정. 자, 이 중에 일부만 심화반 가겠지만, 제가 심화반 갈 확률 30% 봅니다. 30%. 11월 2일 끝나요. 그죠? 그때 심화반은 몇 주를 하고 있냐? 7주 차를 가고 있겠네요. 그죠? 심화반은 7주 차를 가고 있을 거예요. 그죠? 7주 차. 이렇게 가고 있을 거다. 자, 끝나면 그 다음 주부터 8주 차부터 심화반 가시면 됩니다.
성적이 되는 분들만 가면 됩니다. 성적이 안 되면 심화반 못 갑니다. 이렇게 해서 서브노트 7탄과 6탄 심화반 패키지와 각 심화반마다 또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거를 받아가지고 병행으로 해서 2월 7일에 본다. 떨어질 확률 93% 봅니다. 93%. 떨어질 확률 93%. 붙을 확률 5% 봅니다. 5%. 저 같으면 붙을 자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저는 아닐 거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2월 달은 붙을 확률 5%도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최상단에 두세 분은 가능성 있어요. 그죠? 용계 기술사처럼. 예, 그러면 그 붙겠지? 그렇지 않으면 저같이 붙겠지? 그럼 여러분들은 합격권은 언제부터다? 내년 4월 달. 내년 4, 5월 달부터가 본격적인 합격권으로 아, 당연히 한 분들 기준으로.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건 내년 7월 달까지 붙어서 나가는 거. 네, 그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안 되면 내후년인데, 내후년은 서로 생각하지 맙시다. 내년에 끝나는 거. 네, 이랬으면 좋겠네요. 일정과 로드맵이 좀 약간 잡히나요? 잡히면 좋겠다, 그죠? 자, 나머지는 넘어갈게. 자,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나 지금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공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 그러면 이혼하고 공부하시는 걸로. 그죠? 자, 우리는 한 달에 하나 정도는 오픈하거든요. 자, 제가 껄끄러우면 저한테 안 오셔도 돼. 그죠? 병건이나, 그죠? 다른 쪽에 가셔도 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137기인데, 현재 137기에 현재 미리 입고한 사람이 한 20명대가 벌써 있어요. 그거 있어요. 그래서 벌써 137기는 11월 달에도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자는 20명이 넘습니다. 20명. 왜냐하면 이쪽은 항상 인원이 평균적으로 40명 내지 55명입니다. 55명. 항상 인원이 많습니다. 강북 아지트는 항상 평균적으로 몇 명이다? 20명 내지 25명. 그다음에 권 기술사 쪽이 평균적으로 15명 내지 23명. 여기가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필반 인원만 항상 온고잉으로 따지면 항상 한 90명 정도가 항상 온고잉. 심화반 별도로. 여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셔도 된다. 네, 그런데 최소한 어느 정도 보고 왔으면 좋겠다. 이게 좀 준비 좀 하고 왔으면 좋겠다. 그거만 부탁할게요. 뭐가 준비냐?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결정. 예.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돼요. 자, 아무튼, 웹하드에, 권 기술사에 서브노트도 있으니까, 이걸 봐도 되고, 우리 교재 봐도 되고, 자료는 너무 많다. 자, 언택도 있는데, 웬만하면 언택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현장에 와서 공부하시는 걸로. 음. 따라서 만약에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서 줌으로 들어오시면 돼. 저의 이쁜 얼굴을 줌에서 보자. 이런 어이없는 얘기를 하네요. 그죠? 아무튼 우리의 끝나는 시간은 늦으면 한 8시 정도에 끝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한 8시에 오거든요. 보통 제가 저하고 12시간 같이 있을 겁니다. 12시간. 아마 1주차만 빼놓고는 대부분 우리는 7시 반, 늦으면 8시 초반. 이 정도에 끝날 겁니다. 이 정도. 그러니까 저도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어제도 한번 강의하면 목이 쉬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 에어컨 바람에 거의 못 맞는 이유는 목소리가 갈라져. 그거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제가 딱 10분 안에 끝날게요. 자, 그 다음에 이경희 기술사님의 세션으로 제가 넘겨드릴게요. 자, 심화반 일정은 이미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심화반 일정은 넘어갑니다. 자, 심화반 일정 넘어갈게요. 넘어갑니다. 자, 심화반 서브노트 넘어갈게요. 넘어갑니다. 우리의 심화반 멘토들은 저의 다 기본 필수반 저하고 다 같이 했거든요. 심화반 기술사님들 다 좋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오래된 심화반 기사 이를테면 유익원 사실 안경환 이런 기술사들은 저하고 같이 있는 지가 10년이 다 넘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는 사실 끈끈합니다. 사실 기피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쭉 계속 같이 갑니다. 저는 계속 같이 가는 거 좋아해요. 그죠? 이렇게 해서 그분들도 잘 되고 저도 잘 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인데 저는 한 3년만 더 강의하고 강의는 손을 뗄 겁니다.
저는 딱 3년만, 딱 이제 기본 필수반. 그러니까 3, 4년 전까지 제가 심화반 했잖아요. 심사 3, 4년 하고, 예, 그리고 심화반 14개로 현재 분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3, 4년 전에 심화반 손 뗐어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 2년 6개월, 그리고 저는 기본 필수반도 손 뗄 겁니다. 왜냐면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냥 지금 사업도 너무 바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ITP의 사업 전략이 있거든요. 그거 하기도 바쁩니다. 그래서 저는 한 3년 정도 하고 이러면 저의 애들도 큰애는 대학 졸업 정도로 갈 거고 그다음에 막내는 또 대학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다 애들도 컸기 때문에 뭐 저도 이제 지금까지 번 것도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경제적인 그거는 거의 없어요. 아마 저는 아마 뒤로 아마 빠질 거고 그다음 모든 기본 필수반도 지금 심화반 기숙사님들의 누군가가 저 대신에 갈 겁니다. 저는 저의 비즈니스 부분만 신경 쓸 겁니다. 그걸 저 3년 바라봅니다. 앞으로 3년. 그러면 저는 나이가 이제 50대 이제 중반이 훨씬 넘어가고 뭐 후반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걸로 마무리 지을 겁니다. 아무튼 저의 개인적인 거니까 그냥 그 나중에 참고하시고 그다음 합격 후에 또 얼굴 볼 거니까 또 뭐 또 운 좋으면 같이 골프 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제 안성에서 같이 칠 수도 있어. 그냥 안성에 아마 루나 힐스에서 같이 칠 거야. 그래. 모른다.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나머지는 넘어가요. 자, 넘어갈게요. 넘어갑니다. 넘어가. 또 넘어가. 자, 이제 저의 마지막 한 7, 8분 세션. 합격한 다음에 베니핏만 얘기를 할게. 결론부터 얘기해. 전 항상 결론 내리고 설명하는 거 좋아해서. 결론은 ICT 업을 나이 한 70대까지 하겠다. 이러면 저는 기숙사 추천. 기숙사 추천. 그런데 나는 어, 임금 피크가 끝나거나 환갑이 넘어가면 ICT를 안 할 거야. 이러면 저는 기숙사 공부는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요. 한 가지 베이스 중에 하나는 제가 첫 번째 매수했던 건물이 강남 역삼동의 파라다이스 벤처 빌딩인데 거기 입주사의 회장이 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건 미안한데 차를 빼거나 그럴 때 그 경비하시는 분들이 인사를 다 하시는데 그분들의 평균 나이대가 그러니까 강남 파라다이스 벤처 빌딩에 청소하시는 분들과 주차 요원분들 합치면 관리소장까지 포함하면 15분 정도 계시거든요. 근데 평균 나이대가 몇 세냐? 70세입니다. 70세가 넘어갑니다. 나이대가 진짜 많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처럼 70대까지 만약에 활동을 하겠다. 그러면 저는 기숙사를 땄으면 좋겠다. 라고 권장할 거고. 반대로 나는 70대에는 IT를 안 하고 혹은 환갑이 넘어서 IT를 안 할 거야. 나는 지금 번 것도 충분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한테 증여나 상속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은 기숙사를 안 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왜 그런지를 설명할게요. 자, 저는 기숙사를 따고, 물론 뭐 6개월 동안밖에 공부 안 했지만, 저 나름대로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너는 겨우 6개월 동안 네가 뭐 했어? 라고 하면, 그럼 굉장히 섭한 얘기입니다. 어, 지금의 모든 지식은 사실은 6개월의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모든 아지트 매수하고 모든 사이트를 개발하는데 이 모든 지식이 쌓였고, 그리고 저는 제가 만으로 34살 정도의 기숙사 땄잖아요. 그때부터 창업할 때까지 물론 365일 중에 355일을 일했지만 아무튼 1년에 순수 1억 이상은 저금을 했어요. 아무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회사 5일 동안 다녀서 일단 생활비와 애 학원비는 나왔고 그다음에 아까 이 본업 외에 뭐 주말에 학원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기업 강의하고 저수 인쇄하고 대학 강의 나가고 서울시와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활동 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1억 정도 1억 정도 1억 정도도 세후입니다. 세전이 아니야, 세후. 이거 해서 현재 ITP에 현재 창업했잖아요. 이 법인 자금이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저도 사실은
뭐 부모님 잘 만난 건 저희 집사람은 부모님 잘 만났죠, 그죠? 근데 저는 저의 친쪽은 거의 저도 저희 고향 어디냐? 충청남도 청양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중학교 때 일부 지역은 전기도 안 들어왔어. 어, 고등학교 되면서 서울로 이사했거든요. 어, 그때부터가 사실은 했기 때문에 저도 거의 흙수저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술사 활동을 하고 그때부터가 좀 자금이 축적됐다라고 저는 사실 냉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희 집사람과 달리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기술사를 따서 뭐가 제일 좋았냐? 딱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1번, 한 6개월 동안 빡세게 공부했더니 그래도 ICT에 대한 지식은 다 쌓이더라. 음. 아, A에서부터 Z까지. 아, 이게 ICT구나. 내가 창업은 못했고, 내가 카카오 창업도 못했고, 내가 이베이의 옥션 G마켓과 티모는 창업은 못했지만, 경영 지식은 없었지만, 이게 생겼다. 저 이게 너무 행복했어. 이 지식이 ICT에 다구나. 1번. 2번. 재무 지식은 안 생겨, 대신에. 왜냐하면 회계는 또 다르더라고. 창업을 하다 보니까. 회계는 모르지만, 재무는 모르지만, 비즈니스 판단 능력은 생기더라. 이거 너무 좋았어요. 이게 돈이 된다, 돈이 안 된다는 건 지식과 직감적으로 쌓였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저게 대수야? 대수입니다. 중요해. 사업하다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나중에 세무사는 세무사 인간들이 하겠지만, 세무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최소한 알아야 돼. 그죠? 그죠? 직원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돼. 그 능력이 쌓였다. 너무 좋았어요. 자, 직장인으로서의 기숙사의 베니핏 얘기할게. 후자입니다. 이거. 아마 여러분들은 저같이 창업할 게 아니면 이쪽일 겁니다. 이쪽. 아까도 훈창 기술사, BP반의 훈창 기술사처럼, 여러분들은 그래도 박사 이상으로 공공기관과 혹은 공무원 사무관 쪽으로는 다른 누구보다도 절대적으로 기회는 많을 거다. 물론 공무원들 페이가 좀 적고, 뭐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뭐 페이가 억대를 넘을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아무튼 공채나 안정적인, 어차피 기숙사 따는 게 사실은 안정적인 베이스는 뭔가 확보하려고 하는 의지가 크거든요,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박사와 이상으로, 그죠? 주변에 또 약간 박사는 많지만, 또 나는 박사 무시한다고 저한테, 카페한테 그랬으면 바로 저 강퇴시킬 거야.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 아닐 거니까. 따라서 박사 이상으로 그래도 기술사는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인정을 해줄 거니까 훨씬 기회가 많을 거다. 아무리 안 돼도 감리는 할 거다. 감리. 최소한 연봉 7천 정도 나오는 나이가 40대가 됐든 나이가 70대 후반이 됐든 걸어 다니고 눈만 판단할 수 있다면 그죠? 따라서 우리는 수석감리원일 거니까. 그죠? 따라서 IT 쪽의 수석감리원은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 시스템 응용기술사, 감리사 이 세 가지만 인정해줘요. 그죠? IT 쪽의 공공 프로젝트는 정보통신기술사는 감리원일 뿐이에요. 그죠? 따라서 정보통신은 통신 쪽의 수석감리원이에요. 그죠? 따라서 이쪽은 정보통신기술사는 또 못 들어와요. 그죠? 수석감리원으로. 그래도 5일 동안은 감리 업무 할 거고, 나머지 기술사로서 활동만 하면, 그래도 연봉 또 1억 정도는 나올 거니까. 그죠? 나이 60대, 70대에도, 그죠? 해볼만 하다. 자, 그 다음에 대부분 또 3번이 많죠. 그죠? 따라서 특히 뭐 중소기업에 계시거나, 중견기업에 계시거나, 업종을 한번 바꾸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약간 학교? 지금까지 했던 커리어? 이것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은 잡에 계신 분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거 어느 정도 점프할 수 있다. 특히 나이가 3, 40대인 분들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따라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본인이 원하는 직군과 그런 기업으로 가기에는 딱 좋다. 딱 좋다. 직업군으로. 이런다고 뭐 페이가 갑자기 뜰 건 아니지만
근데 사실은 그 준식하고 지금 현재 그 영등포에 오준식 기술사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 야, 너는 왜냐하면 전 직장이 저 감리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예, 이번에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그 친구한테 물어봐. 음. 지금의 전 직장과 지금 다니는 직장 이거 페이 차이가 얼마냐 물어봤더니 한 그래도 40%는 올라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대신에 이 직군으로 가면 그거는 기억하셔야 돼. 할 일은 많다. 어, 좀 야근도 많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야근을 시키는 거 많지. 그래도 페이는 지불하는 게 일반적인 거니까. 그죠? 이거는 저같이 창업한다. 아, 그것도 좀 경영 능력과 좀 뭔가가 좀 더 자아 성취하고 싶다. 저희 권장해요. 그런데 용기 있어야 돼. 용기 있어야 돼. 최소한 저 이베이 근무하다가 창업까지 하는 거에 기간이 3년 걸렸어요. 그것도 대외 활동으로 연 1억 수입이 있어서 안정적인 창업이 된 거예요, 그냥. 이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 회사에 연봉 1억을 받았어. 그런데 이런 자격증 하나도 없어. 창업했어. 망할 수도 있다. 이거를 알고 접근해야 돼요. 그죠? 저는 개발 잘하는데요. 개발과 경영은 또 다른 문제. 저는 개발 진짜 잘하는데요. 별도의 문제. 그냥 세무도 알아야 되고 ROI도 알아야 되고 이거는 좀 한 3년은 진짜 생판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 얘기하고 싶어요. 저 그러면서 창업하고 한 몇 년 동안은 골프도 못 쳤어요. 그냥 왜냐하면 사업이 바쁘니까 골프 눈에도 안 들어와요. 그냥 이거 준비해야 돼. 차명석 기술사처럼 영어 잘한다? 국제기술사로 가시면 돼. 알아서 여러분들 중에서 나 좀 영어도 잘해. 자, 그러면 일본이 됐든 캐나다가 됐든 미국이 됐든 유럽이 됐든 국제기술사로 가시면 돼. 대신에 영어 잘하셔야 돼. 최소한 토플이 됐든 뭐가 됐든 영어 잘하셔야 돼. 그래야 국제기술사도 해볼 만하다. 영어 못하고 국제기술사 간들 뭐 하겠어. 뭐, 아무튼. 아무튼 저는 우울하지만 아무튼 탈기업은 기술사 따고 됐어요. 나는 뭐 회사와 무관하게 얼마든지 70대까지 할 수 있다. 이거는 기술사 따는 순간 이미 했고요. 그 다음에 우울하지만 355일을 일했어. 1년에 쉬는 날은 10일밖에 안 됐어요. 그냥. 10일 알려줄게요. 설날 3, 4일, 추석 3, 4일, 크리스마스 하루, 신정 하루. 맞습니다. 10일이야, 딱 10일. 10일 동안은 회사 출근 안 했어요. 그리고 355일을 일했어요. 이러면 수입 1억 나와요. 연봉 외에. 그런데 나 실컷 다 쉰다? 이거 안 나와. 노력을 하니까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기술사는, 기술사 자격증이 있다? 누구나 인정해줘요, 누구나. 그래서 대신에 본인이 파야 돼. 파야 돼. 의사면 병원 개업해야 돼. 어, 그거 안 하고 본인은 뭐 기술사니까 돈 번다? 아닙니다. 활동해야 돼. 토요일, 일요일 날 쉬면서 활동한다? 택도 없는 소리. 활동해야 됩니다. 활동을 해야 돈 나옵니다. 뭐땅 파면 나온다? 말 같지도 않아. 활동해야 됩니다. 20년 동안 했어요. 해야 돼. 그래서 저는 기숙사님들한테 뭐를 좀 부탁하잖아요. 이를테면 이틀 심화반 부탁해요. 그냥. 그러면 그러면 뭐 사실 그 좀 동영상 촬영해서 하기 못한데 어, 혹시 기숙사님 그 혹시 심화반 한번 맡아보실래요? 그렇게 제가 이제 물어볼 거잖아요. 그러면 답변하는 부류는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1번 돈이 되든 안 되든 해볼게. 심화반 맡기고. 그런데 접근하는 방법이 그래서 얼마 줄 건데요. 그 다음에는 거의 다 끊어집니다. 뭔가가
처음부터 만들어지자. 만들어 갈 능력이 같이 생기는 거지. 그거를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대외 활동할 때부터 너무 경제적으로 접근 안 했으면 좋겠다. 하다 보면 경제적인 건 자동으로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어, 이해가 됐길 바라고. 이해 안 해도 되어요. 어차피 그건 본능적인 거라서 제가 고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쓴 책 10권 정도가 있는데, 아무튼 이것도 본인이 하고 싶어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래 하고 싶은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60대, 70대까지, 아이시트를 업으로 할 거야. 그리고 나는 한 1억 정도 나와야 될 것 같아. 이러면 저는 하라고 추천합니다. 반대로 나는 업종을 바꿀 거야. ICT도 안 할 거야. 돈도 필요 없어. 그럼 저는 이분들한테 이러고 싶어. 저 기숙사 공부 왜 해? 6개월, 1년 동안 도대체 왜 고생할 건데? 라고 얘기하고 싶어. 안 했으면 좋겠다. 끝. 어, 그 이상은 없어요. 제 얘기는 마무리 짓고 10분 내지 20분 동안 이경희 기수사님의 설명 드릴게요. 죄송한데 이경희 기수사님이세요? 네. 그러면 본인이 기숙사라고 얘기를 하든가. 예. 옆에서 주섬주섬 걸어가지고. 예. 예. 중간에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기술사인데, 뭐, 이런 거 아니지, 지금. 그죠? 아니지. 그죠? 그래서 안 했어. 자, 혹시나 저한테 할 질문이 있고, 저분한테 할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럼 혹시, 저한테 할 질문 있나요? 질문. 설명이 완벽했나요? 자, 이러면 이제 마무리 짓고, 예, 그 예, 왜냐면 사실 이경규 기사님 할 얘기도 좀 있어가지고 얘기가 되면 전 집에 갈 거고 얘기가 좀 늘어지면 저는 저분의 얘기 끝날 때까지 기다릴게요. 왜냐면 약간 할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왜냐면 이거는 약간 아까 얘기했던 비즈니스 얘기라서. 자, 그럼 우리 거기 좀 10분만 쉴까요? 10분만 쉬. 자, 잠깐만요. 동영상만 잠깐 멈추고 어, 녹음